마지막 발표는요, 경상국립대학교의 이가람 교수님께서 학산 김성률의 생애와 체육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2회 전국 체육대회 학술대회 발표를 맡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발표자 이가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학산 김성률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시는 두 우리나라 민속씨름을 대표하는 두 천하장사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두 선수는 마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또한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한국 씨름의 거성이었던 학산 김성률 장사의 그늘 속에서 성장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왜 마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씨름 선수들이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성률 장사가 한국 씨름에 어떠한 발전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씨름은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류유형유산에 선정됨으로써 이 세계적으로 그 독자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가 서구에서 들어온 근대 스포츠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씨름은 태권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 문화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1927년도 씨름은 전조선 씨름협회가 창설됨으로써 우리나라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와 성문화를 이룩한 스포츠 문화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씨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흔히 역사적 정체성이란 우리 공동체가 이룬 특정 사상이 현재에 이루게 대한 어떤 시간적 경위를 올바른 사료와 함께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씨름이 초창기 이 태권도가 걸었던 어떤 기원에 대한 학문적 소모보다는 씨름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그 독자성과 전성 과정을 구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자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한국 씨름의 전성기를 주동했던 근대 씨름의 영웅이었던 우리 김성률 장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김성률 장사는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산 김성률배 장사 씨름 대회가 개최될 만큼 60년대, 70년대까지 아마 우리나라 씨름계에서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씨름대회가 남긴 것은 유일하게 김성률 장사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김성률 장사는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씨름의 전성기를 주동한 인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성률 장사는 은퇴 이후에 초래 천하장사 이만기와 이승삼, 이후에 강호동 선수와 같이 마산 지역 씨름이 한국 씨름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활동함으로써 한국 씨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씨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마산 및 경남 씨름에 대한 역사적 파악을 위해서 김성률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김성률이 한국 씨름 발전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다양한 사료를 구축하고 특히 씨름협회에서 나왔던 천하장사, 월간 씨름, 그리고 김성률 장사가 생존기에 했던 인터뷰가 많이 담긴 주간 스포츠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김성률 장사를 동시대에 경험했던 씨름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성률 장사의 생애와 체육활동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씨름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로 한국 씨름의 기원, 그다음에 씨름의 조직화 과정, 그다음에 씨름의 대중화와 변천 과정, 그다음에 씨름의 보존과 세계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씨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독립 이후에 한국 씨름의 성장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독립 이후에 한국 씨름을 이끌어갔던 이 지역 씨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특히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생애사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메꾸기 위한 일환으로 60년대부터 70년대에 한국 씨름을 이끌어갔던 김성률 장사의 생애, 김성률 장사의 체육활동, 김성률 장사의 지도자 활동을 통해서 김성률 장사가 한국 씨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성률 장사는 마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단 마산의 지역에 대한 씨름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이라는 곳은 그 바다 지역입니다. 그 성신이라는 수호신을 모시는데 바다에 출항하기 전에 어부들이 이 성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애로부터 씨름이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산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부터 전국적인 씨름 대회를 많이 구축했습니다. 또한 당시 마산 진해콩이라는 과자 브랜드 회사가 자신의 과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적인 씨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산은 1950년대부터 이 화랑 도장파와 일심 도장파라는 씨름 전용 도장파가 형성됨으로써 많은 장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년대에 이 마산 상업고등학교와 마산 공고에서 씨름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선수 양성을 위한 터전이 지역에서 마련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48년 마산시 창동에서 사남이녀로 김성률 장사가 탄생합니다. 김성률 장사는 어린 시절부터 각종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부친께서 어릴 시절 살아계실 때 이 수도와 유도와 씨름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성률 장사의 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성률 장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일하로 큰 개가 이제 목줄이 풀리는 상황에서도 다 도망가는데 어린 시절에 혼자서 그것을 버티고 싸울 정도의 굉장히 담대하고 강건한 기질의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성률 장사가 본격적으로 운동에 입문한 것은 처음에 유도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큰형인 유도 선수인 큰형을 따라서 유도 도장에 갔는데 벌써 가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당시에 미리 시작했던 유도 선수들을 다 이길 만큼 굉장히 타고난 이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축구로도 굉장히 뛰어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산 상업고등학교에는 축구로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률 장사는 고등학교 시절에 씨름으로 전향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기, 그다음에 KBS배, 한국 제장기 쟁탈 전국 장사 씨름 대회, 그다음에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 전국 종별 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김성률 장사가 씨름뿐만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에서 레슬링, 유도, 역도까지 출전하는 굉장히 만능 씨름 선수이자 만능 운동 선수로서의 활약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후에 김성률 장사는 은퇴 이후에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를 재직함으로써 이 선수들을 양성하고 또한 교육과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마산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걸음도 걸으셨고, 그다음에 한국 대학씨름연맹 회장, 대한씨름협회 실무부회장, 마산시 씨름도장 건립 추진회를 맡으면서 한국의 지역 씨름뿐만 아니라 한국 씨름의 발전을 위한 일에도 공헌을 펼칩니다. 이러한 공헌을 통해서 김성률 장사는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경상남도 최우수 선수상 수상, 1999년도에서는 20세기 국내 스포츠 스타 100인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성률 장사는 향년 56세로 2004년 5월 25일 별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씨름계의 공헌으로 아직까지 학산배 전국 씨름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률 장사의 선수로서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성률 장사가 처음 씨름계에 등장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처음 이제 씨름 장터에 나가서 씨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는 김성률 장사가 처음 공식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기록을 마산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62년 마산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3.15 기념탑 제막 경축 대회에서 중등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당시 김성률 장사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한 시기가 아닙니다. 중학생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실험 대회에 참석해서 우승을 할 정도의 실험에 타고난 기질을 보인 소유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성률 장사는 마산 상고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으로 전향을 하고 각종 지역 실험 대회, 그다음에 전국 장사 실험 대회 등과 같은 즉 협회가 공인되지 않는 각종 비공식적인 대회에 참가해서 당시 구전으로 약 107연승까지 거두었다는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공식적인 협회 활동을 고찰해 본 결과 표에 나타난 것처럼 김성률 장사는 대통령기 전국 장사 실험 대회에서 8연패, 그다음에 전국 실험 선수권 대회에서 1위 5회를 비롯해서 3연패, 그다음에 KBS 쟁탈 전국 장사 실험 대회에서 4연패, 그다음에 해장기 쟁탈 전국 장사 실험 대회에서 3연패를 차지하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실험계의 거목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김성률 장사를 연구에 대한 그 자료를 구축하던 중에 김성률 장사가 레슬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보였다고 많은 구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김성률 장사의 레슬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체전 레슬링 기념 레슬링 관련한 김성률 장사의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김성률 장사가 놀랍게도 전국 체육대회 레슬링 부분 슈퍼 헤비급에서도 16회나 우승할 정도로 레슬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성률 장사의 지도자로서의 활동입니다. 앞서 생애 부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김성률 장사는 모교인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실험 이론 연구와 각종 문헌, 단행본들을 출판했었고 특히 이승삼, 이만기와 같은 마산 지역의 우수한 실험 인재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자는 김성률 장사의 제자였던 초대 천하장사 이만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기 교수는 당시에 어린 시절에 김성률 장사의 실험에 대한 그 기술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고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한 2번 정도 김성률 장사와 삿발을 직접 잡았다는 기억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이제 태산과 같은 묵직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본인도 나중에 성장했을 때 꼭 김성률 장사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가슴속에 품으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또 김성률 장사의 제자였던 김종렬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김성률 교수가 경남대학교 재직 시절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빠지지 않고 마산 상고인 모교를 방문해서 직접 고등학교 후배 선수들에게 삿발을 잡아주면서 큰 실험을 굉장히 강조하셨답니다. 특히 김성률 장사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배 힘을 이용한 들배지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답니다. 이후에 이 마산 지역이 이 들배지기로 실험에 굉장히 큰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김성률 장사가 한국 실험의 기술 부문에서 남긴 커다란 업적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성률의 세계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연구자는 김성률이 크게 2가지 관점에서 한국 실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실험은 두 장사의 이 삿바 싸움에 의한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떤 승부를 다루는 경기인데 특히 이봉걸과 이만기 경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적은 선수가 큰 선수를 이기는 묘미입니다. 벌써 이러한 장면들이 1972년대 KBS의 전국 장사 실험 대회가 개최될 무렵에 대구의 거인이었던
거구 박범조와 이 김성률 장사의 이 싸움은 굉장히 많은 씨름인들을 하여금 이 모래판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김성률 장사의 뛰어난 기술이 뛰어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만기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김성률 장사는 이 선수들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이 경기가 끝날 무렵 거의 한 5초 정도 남겨놓고 이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이 선수들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 거의 많은 뛰어난 기술로 씨름인들의 기감이 되었었고, 많은 관중들이 씨름계에 씨름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김성률 장사는 지도자로서 김성률 이후에 이승삼, 이만기, 강호동과 같은 이 마산 씨름이 한국 씨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길러냈다는 점에서 한국 씨름의 발전에 귀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률 장사는 마산이라는 이 씨름으로 유명한 곳에서 탄생한 인물로서 이 담대한 기질과 다재다능한 운동 기능으로 어린 시절부터 씨름, 축구, 유도, 레슬링 등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김성률 장사는 특히 마산 공고에서 씨름으로 전향하면서 각종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다양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씨름 팬들의 씨름장을 찾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특히 이 김성률 장사는 레슬링에서도 전국체전에서 16개의 금메달을 차지할 만큼 각종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성률 장사는 경남대학교 교수 생활을 역임하면서도 마산 상고의 씨름부를 방문해서 지역 씨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성률 장사는 우리나라 씨름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이 전성기를 구가할 시절에 한국 씨름의 대중화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했었고, 지도자로서도 지역 씨름의 인재들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김성률 장사가 협회에 임원 활동을 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씨름 역사적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강복 이후에 한국 씨름의 역사를 써내려간 인물들에 대한 생애 고찰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가람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김성률이라는 그런 어떤 개인의 노력, 성취가 그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의 발전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0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학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그리고 한국체육정책학회, 그리고 한국체육사학회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발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활동 해 주시고요. 저희 체육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